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는 회복적 생활교육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교육 현안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회복적 생활교육이 도대체 뭐냐? 저희는 교직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복적 생활교육이 무엇인지 아실 거라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임용을 준비하는 이제 학생들이나 일반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개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회복적 생활교육의 좀 개념에 대해서 차근차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지도 이거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학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활에 대한 부분.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습지도도 하시고 생활지도도 하시죠. 그런데 회복적 생활교육? 뭘 회복한다는 뜻인가요? 모든 배움도 결국 만남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어린 학생들은 아직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데 좀 미숙한 것도 있고, 관계 맺기에서 나도 모르게 상처 줄 때도 있고, 또 상처 받았을 때 더 크게 상처를 내다 보면 관계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생활 교육은 약간 응보적 관점에서 그 학생이 뭔가 잘못을 하면 벌을 세운다거나 반성문을 쓰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그 깨진 관계를 잘 이렇게 다시 이어서 좋은 공동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대학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학부모님들이 듣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지 조금 제가 좀 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부모님들이나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학교를 다니실 때가 아무래도 저희하고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맞아보거나, 또 본인이 어떤 일탈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해서 엉덩이를 맞아보시거나, 또 벌을 서본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과거의 생활교육은 어떤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사의 훈육이나 체벌이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의 학생들 관계도 공부 잘하는 학생, 또 힘이 센 학생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학생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이제 보통의 학생들이 있고, 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학교 폭력이나 학생들이 어떤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학교라는 곳을 공동체로 본다면 그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한 반의 학생들이 많으면 30-40명,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70명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교사의 생활지도는 다분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생활교육은 어떤 교육 혁신의 측면에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소중하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은 동등하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 생활교육을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관계가 중요하고 공동체성이 중요하다.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교육.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이제 교사의 역할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한 친구에 대한 처벌에 수행하는 자로 이렇게 좀 했다면, 이제는 중재자, 소통을 더 원활히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처벌을 받은 아이들이 이 폭력의 악순환인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혼나지만 그거에 대한 반성보다는 항상 그런 친구 관계의 다툼에서 항상 본인도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억울한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아서 그 피해자 학생과의 온전한 화해가 어려웠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복적 생활교육에서는 이제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관계 회복 혹은 그 잘못된 행동이 결국은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에 좀 초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회복적 생활교육은 이제 통제 중심이 아니라 존중과 자발적 책임,
협력을 목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를 복원하고 공동체성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성 선생님도 학교 현장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하셨습니까? 이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이제 그런 서클 이런 문제 해결이 있을 경우에 그런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이런 교육 처치로 많이 나오는데 그게 거리감이 원으로 했을 땐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교사가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 학생이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을 때 가해자든 피해자든 억울함이 없을 때 이런 회복이 가능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그냥 생활교육이라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회복이라는 것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교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고 계시거든요. 학생들과 선생님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난히 이제 학기 초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또 이제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고 학생들도 많이 힘들었지만 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위한 이제 신학기에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몇 월이 제일 중요한가요? 저는 이제 후배 교사를 멘토링 할 때 3월 한 달이 1년 교육 농사를 좌지우지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학급 세우기 같아요. 학급 세우기 같은 경우는 아까 대동 선생님이 또 이제 핵심적인 서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서클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동등하게 의사를 교환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서로의 말에 경청을 해주고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편안히 얘기해주고 또 그걸 존중해주고 거기서 나타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서로 간의 레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포 형성이라는 것은 공감대 어떻게 형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4학년 1반이다. 우리는 공동체다. 저는 제가 했던 방법은 학급 급훈, 또 재밌게 말하면 캐치프라이즈 이런 거 혹은 인사말을 아이들한테 우선순위를 정하게 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우리 반을 같이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 어떤 친구는 우정이요, 어떤 친구는 안전이요, 어떤 친구는 고운말이요. 이렇게 의견을 다 수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한 2개 정도나 3개 정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사말로도 하고 진짜로 학교 캐치프라이즈를 쓰고 그랬더니 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 뜻은 참 저도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돼서 이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이제 생기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냈을 때 동기부여가 되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규칙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은데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 선생님한테 묻고 싶어요. 어떤 규칙을 정했어요. 우리 반은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구호를 하신다고요? 근데 저는 사랑합니다. 이런 거는 있죠. 그럼 사랑합니다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런 거를 근데 강제로 강요하거나 벌칙을 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혜성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본인이 참여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제 스스로 똑같은 학생과 똑같은 구성원을.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걸 자꾸 회피하시지 마시고, 제가 회복적 생활교육은 응보적인 정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 구호를 하게 한다고 했는데 구호를 하는 거 그 자체가 약간 지시적이고 응보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아이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원하는 걸 하고, 근데 그런 것도 이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런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한다. 분명히 다수결을 원칙으로 했지만 소수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음에 반영해서 그 구호로 또 바꿔주고. 아니, 그러니까 구호를 하는 것들을 저는 고학년에 6학년 여학생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트를 만든, 복도에서 뛰지 말아요. 어떤 구호를 한다고 쳐요. 그거 부끄러워할 것 약간 같아요. 오해가 있었던 게, 저는 구호를 하든 뭘 하든 학생들이 의사에 기반을 한 거죠. 제가 6학년을 했을 경우에는 사춘기 학생들이 구호를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또 다른 형태의. 다른 형태 어떤 형태요? 학생들이 정한 형태 한번 얘기를 해주셔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처음에 이런 예시를 들어요. 우리 반에 자리 바꾸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한다? 뭐 하고 너네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청소단번이나 뭐 1인 1역 정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수업 시간에 수업 준비하는 거, 그리고 일기검사 하는 것조차도 저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 다수결로. 야, 우리 일기검사를 하는 게 좋니? 선생님이 거기다 읽어주고 댓글 이렇게 써주는 게 좋니?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 아이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선을 참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대성수형을 좀 곤란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교수님들이 나 회복적 생활교육 해야지 라고 하면서 가장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원칙이나 기준이 흔들리게 돼요. 학생들의 자발적 책임과 학생들 스스로의 결정을 이제 존중하는 걸 넘어서 때로는 학생들한테 끌려다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끌려다니는 것에 있어서 교사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교실의 주인이 되는 거 오케이.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 선생님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 반의 규칙은 우리가 정하는 거죠? 월요일은 체육데이예요. 월요일은 하루 종일 체육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결정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아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치 단결해서. 근데 우선은 우리가 설명을 해야죠, 아이한테. 훈화까지는 아니지만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1년치 우리 학교의 목표는 우리가 행복한 배움을 해가는 거다. 선생님이 너희들 사탕에 비유해서 아이들 꼭 이런 질문 하면, 야, 너네 사탕 먹으면 입이 달잖아. 그때 계속 먹으면 이빨이 어때? 다 썩잖아. 혹은 아이스크림 계속 먹으면 어떡해? 배탈이 나잖아. 선생님 입장에서 너네가 해주지, 남자애들 체육을 정말 좋아해요. 하루 종일 체육하고 싶지. 하지만 너희들 건강과 또 다른 종합 여러 가지 공부의 균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걸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설득 과정이 조금 지루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걸 좀 시간을 투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학생들을 자유롭게 방임하는 것. 그것이 회복적 생활교육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아까 대성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와 기준, 스스로의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민주시민교육과도 이제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에게 저희가 우리 사회와도 똑같은 거죠, 학교도. 저희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옷을 다 벗고 길거리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통해서 이해시키는 게 참 필요해요. 그럼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제 사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급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가나요? 우선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게 어떠한 결과로 영향을 주는지, 학생들이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나 편협된 사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실관계라든가 각자의 입장에 따른 이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문제를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면서 책임지기. 과연 우리가 회복해야 될 피해가 무엇인지 명확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게 약간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각자의 이런 존중을 기반으로, 이런 다시 공동체를 재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해야 될 게 문제에 대한 직면이에요. 공감적인 관찰. 내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떠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은 서로의 생각을 듣고 경청하고 말하는 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을 이제 토론에 비유하고 싶어요. 토론이 그렇게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해결책을 함께 실천해가는 실천이라는 과정. 아이 학생들과 함께 막 서클을 통해서 막 토론하고 결정하고 하는데 또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실천에 가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실천에 대해서 실천을 하고 다시 그 실천에 대해서 자기가 공헌하고 반성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적 생활교육을 적용할 때 원칙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원칙. 무엇을 중심으로? 관계 중심으로 규칙을 어긴 것보다 그로 인한 관계성의 훼손이 잘못되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잘못된 행동과 피해를 좀 연결해 줍니다. 또 과정에 있어서 또 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나요? 공동체가 같이 참여하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이런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아주 귀중한 배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가해자, 피해자를 규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성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구성원이에요. 그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힘을 보여야 한다고 하죠. 학생들의 삶에 힘을 보여야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스스로의 어떤 자율성을 갖고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혼나. 이게 아니라 스스로 실천하게끔 그 과정을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믿어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인 거는 학생들에 대한 모든 구성원들은 상호 존중.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 자체로 존엄한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자신의 자율성과 다른 사람과의 상호 의존성을 동등하게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좀 기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이제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 일종의 파트너십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천 모델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면 이제 공감적인 의사소통은 저희가 비폭력 대화라고 말을 하거든요. 비폭력 대화 어떻게 하는 게 비폭력 대화인가요? 때리지 않는 게 비폭력 대화인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관찰을 하고 자기 느낌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고 그리고 욕구에 대해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하고 부탁으로서 그렇게 대화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공동체 이제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까 대성 선생님이 처음에 말한 회복 서클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 회복 서클은 일종의 단오리 학급 토론의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조금 설명을 더 해주세요. 서클이라는 거는 동등하게 그리고 누군가를 몰아세우거나 혹은 누군가 권위자가 이렇게 그냥 문제를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문제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사전 그리고 본 사후 서클을 통해 공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이제 평화 감수성 교육이라는 이제 교육을 받고 또 학생들에게 어떤 배움과도 연결이 되도록 하는데요. 또 스스로가 학생들이 문제를 또래 조정관에 대해서 또래 조정 프로그램에 이제 운영하고 참여하고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급의 구조가 변화되죠. 이런 회복적 교육을 실천하면 서클 프로세스가 적용된 학급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된 목적 그리고 약속을 세우고 그거를 정기적인 학급 회의를 통해서 유지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체크아웃 서클을 운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을 할 때 서로의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이 공동체로 이렇게 학급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해요. 이 아침 인사 아침 인사가 중요하고 또 학교를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학생들하고 이제 마무리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인사를 통해서 선생님은 그 학생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 회복적 문화를 조성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교육부 이제 블로그를 우리 대성 선생님이 이제 발췌해 오셨는데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아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의 약속, 우리들의 약속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약속이라는 것은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한 학교, 교실의 자율성을 지닌 일종의 법, 규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이나 규칙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선생님, 좀 마무리 좀 해주죠.
예, 이 학교 교육이 삶과 연결되는 것을 요즘 많이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제 신년사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누가요? 이은재 저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삶과 괴리되어 있다. 그래서 그 배움이 결국 이렇게 어른이 됐을 때 그 제대로 발현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런 회복적 생활 교육은 이 배움이나 삶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과의 관계도 공동체로서 삶의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회복적 생활 교육이 이걸 해결하는 아마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저희도 하나하나 짚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실천했으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반성을 하면서 학교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학생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먼저 고민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기존의 관념이나 오해, 편견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저희 관계를 회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